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대한민국 기업과 해외에 있는 기업 간에 계약을 맺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니까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제조를 위탁하는 위탁 제조 계약서가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생산한 제품을 품질 QC 검수를 해야 되는 일을 또 QC 검수에 대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거래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뭐 원료 공급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목적을 갖고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 간의 계약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하물며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C라는 기업과 D라는 기업 간에 맺어야 되는 이 계약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국제 간에 맺는 계약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업무를 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와 같이 국제 간의 계약서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화장품 제조업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실적을 했고, 이민경 행정사 스스로도 제 1순위 아이템입니다. 근데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OEM 회사에 위탁 계약을 맺어서 OEM 회사에서 제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EM 회사는 뭐 콜만 이렇게 거대 기업이 많고, 반면에 이제 저한테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업체는 소규모 1인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계약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을까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탁 계약서를 이제 검토를 해달라, 또는 위탁 계약서를 작성을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잘 해드리고, 또 그와 같은 내용을 제 블로그에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잘 작성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위탁 계약서를 검색하던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이 저를 확인하고, 저희 회사는 베트남에다가 이제 그 가방 공장에 제조를 해서 그 제조한 거를 한국으로 갖고 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제조 회사와 우리가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와 거래하는 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연락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국제 간에 맺는 계약서, 각종 계약서도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 간의 계약서와 국제 거래를 하는 기업 간의 계약서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를 보면은 대부분의 조항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지 해석에 있어서 이제 국내에는 그냥 국내법만 적용하면 되니까 그게 국내법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만 하면 되는데, 이제 국제 간의 거래에서는 A라는 나라, 대한민국과 거래하는 상대 국가의 법을 근거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 발생됐을 적에 준거법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 뭐 이런 등등의 내용에서 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이렇게 100% 의뢰인이 만족을 하고 있는 배경에는 어떤 포인트를 갖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냐. 첫째로는 계약의 목적과 본질을 명확히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무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고 조항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제 표준과 현지 실무를 조화롭게 내용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5번째는 다국어 검색과 심층 분석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기밀 유지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내용 속에 최우선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의뢰인하고 지속적으로 맞춤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빈틈없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서를 초안을 작성을 해드린 다음에 뭐 전체를 수정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일부 문구를 이제 상호 계약하는 기업 간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수정 절차를 몇 번 반복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까 7가지 중에서 좀 유념해서 말씀드릴 몇 가지 포인트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계약의 목적과 본질을 명확히 파악한다. 그러면 이제 그 의뢰인에게 확인하는 거죠. 이 계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 가장 보호받고 싶은 권리는 뭔지, 상대방과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게 좋은지. 왜냐, 저는 이제 의뢰를 갑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갑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권리는 많이 하고 권리는 최대화하고 의무는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좋겠지만, 이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준거법에 의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상식선을 넘어선 어느 특정 대상자만 유리한 내용으로 포함된 법의 내용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지 이게 준거법에 의해서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무리 제가 갑에게 의뢰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갑만 유리한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내용 속에 중요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품질 관리와 지식재산권 보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방 같은 경우 금형 패턴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을 잘 기재해야 됩니다. 이제 준거법에서 1차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을 한다고 하지만 상대 그 검수 용역 이행에 있어서는 중국법을 또 적용을 하게 되고, 가장 합리적인 것은 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 내지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같은 데서 가장 중립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이제 최선의 방법이고, 그리고 3번째로 이제 강조해야 될 게 실무적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QC 검사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제품과 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상황에 따라서 디테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디테일에 대한 이해를 이민경 행정사가 먼저 하고 그것을 조항조항에 반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표준과 현지의 실무를 조화롭게 반영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QC라고 가정을 한다면 생산 전의 검수도 필요하고 생산 중 검수도 필요하고 최종 제품에 대한 검수, 컨테이너 적재 검수, 특별 검수, 이렇게 단계적인 모든 내용을 포함시켰을 적에 실제적으로 법을 적용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이와 같이 국제 간에 맺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에 대한 이해와 또 실무에 대한 디테일을 섬세하게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행사가 작성을 해 드려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도 알고 문장력도 있고 섬세한 분석 능력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갑과 을이 수용할 수 있는 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각종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이민경 행정사는 국제 간에 맺는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